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집값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불장이라고 하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도권까지도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특단 공급 대책 예고를 했죠. 2월 초에 드디어 특단 공급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불장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최근 전국 아파트값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7월, 8월에는 고강도 대책이 여러 개가 있었죠. 고강도 대책 발표된 이유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집값이 조정되는 듯 하다가 최근 들어서 수도권은 11월부터 그리고 서울권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가 한 11월, 12월 점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상승률이 0.09%로 서울마저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강남 3구, 4구 역시 오히려 0.13%로 주간 상승률이 대폭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역시 플러스 0.29%, 수도권 플러스 0.31%로 전반적으로 고강도 대책 이후에도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관심 지역 중에 하나가 강남 4구인데요. 우리가 강남 4구라고 하면은 전국적으로도 고가 주택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죠. 이 지역마저도 11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강남 4구의 상승률이 대폭 커지고 있다라고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급 대책, 특단의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 위한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데요.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세권 가까운 주변부를 복합 개발을 해서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요약이 되겠고, 그렇다면 결론은 또 뭘까요? 그만큼 개발을 하는 만큼 역세권 가까운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상은 뭐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용적률을 보시면 기존의 일반 주거 지역의 200에서 250%가 한 1.7배 정도, 2배 가까이 대폭 높아지죠. 일반 주거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할 경우에 최대 700%까지도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완화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조권 규제 역시 이런 거리들을 기존의 4배, 2배에서 8배, 4배로 그만큼 2배 정도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 또 그리고 역세권 범위마저도 기존의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기존에는 250m 이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500m.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2배가 완화가 된다. 또 효과는 어떨까요? 서울에는 이미 지하철역이 307개나 되는데요. 그중에 해당될 만한 지역으로 본다면 일반 주거 지역 한 100곳 정도로 압축이 되죠. 그럴 지역들이 현재는 한 용적률이 200%에서 700% 대폭 높아진다라면 이들 지역의 일반 주거 지역에 땅값들이 당연히 먼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땅값이 오르게 되면은 건축비까지 뭐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가격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서울의 지하철 노선별로 역과 역 사이죠. 역 간의 평균 거리를 따져봤더니 1호선의 경우는 1000m가 안 됩니다. 그냥 871m 정도 되고요. 그리고 6호선도 역시 1000m가 좀 안 되네요. 931m. 나머지 2, 3, 4, 5, 7, 8호선은 1000m가 넘어가죠. 자, 이번에 발표된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자, 요 범위를 보면 여기가 바로 지하철 승강장 그리고 여기도 지하철 승강장. 그러면 1호선과 6호선의 경우는 거리가 어떻습니까? 1000m가 안 된다라고 그랬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500m 반경 이렇게 500m 반경 범위까지로 확대를 해줬기 때문에 뭐 1호선, 6호선 평균 거리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 전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만큼 완화 내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외에 1000m를 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반경을 그어보면은 250m 정도이기 때문에 범위가 적었다면 이번에 개정 내용으로 본다면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지하철 역세권 500m 반경과 또 반대쪽 역세권 500m 반경을 한다면 굉장히 적용되는 범위가 크다. 즉 결론은 이번 그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에 있는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한 100개 정도 되는 지역에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땅값이 치솟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만큼 매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공공재개발도 1차 후보지를 발표가 됐죠. 발표되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 2주,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1월 15일 날 발표된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들의 발표된 이후의 동향을 살펴보니까요. 발표된 지역 8곳인데요. 8개 지역의 빌라 값이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분 평형으로 보면 한 4평, 5평 정도 되는 것이 기존에는 3, 4억 하던 매매 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한 불과 뭐 최근 가격들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호가가 뛰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공공재개발의 역할이 오히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매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2월 첫째 주 구정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발표될 내용으로 보더라도 역세권 그리고 중공업지 그리고 저층주거지라고 하면 빌라촌이 되겠죠. 낙후된 빌라촌. 이들 지역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서울 도심권의 땅값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3월 달에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죠. 당연히 공공재개발이 발표되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낙후 저층 주거지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추가로 담길 공급 대책들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서울 중심부의 그런 빌라가 많은 낙후 지역들의 땅값이나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작년 8월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아파트는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즉 투자자와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대폭 지금 노후 낙후된 지역의 빌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은 바로 이거죠. 자, 지금 특단의 공급 대책에도 발생될 수 있는 앞으로의 전망을 내려본다면 집가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겠다. 그에 따라서 낙후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의 매매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공략해야 될 지역 눈에 보이시죠? 이런 지역들을 공략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도 성공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